그동안 빙상계 폭력과 성폭력의 배후로 지목이 됐던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드디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심석희 선수에게 사과는 했지만 자신은 성폭력 사건을 몰랐다고 밝혀서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0대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5천만 원이 넘는 자신의 포드 차량을 야구 방망이로 부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주는 포드 측에서 중고차를 새 차로 속여 팔았다는 주장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전전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입을 열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대호 기자의 리포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당시 긴급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일단 잠시 보시고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알 수 없겠죠.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실제로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네, 일단 심 선수한테는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저렇게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예. 저런 기자회견을 듣고 나면 늘상 느끼는 게 아쉬움이 남는다, 의혹만 증폭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일단 전명규 교수와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는 이번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는지와 첫 번째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수 관리에 있어서 특정인 선수를 밀라고 지시를 했는지 거기서 승부 조작까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탄원서라든지 변호사비 모금과 관련해서 강요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이었는데 예. 먼저 은폐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랬고 조재범 전 코치의 옥중 서신과 관련해서도 거짓이라 그랬고 예. 또 그 선수 관리와 관해서는 특정인을 밀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랬고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구속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동료를 한 부분은 있지만은 일부 내용이 과장돼서 네. 왜곡돼서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에 이런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참여한다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건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의미에 그친다고 보입니다. 그 전명규 교수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또 앞서 젊은 빙상인연대에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 교수를 수사해야 한다 이런 촉구를 했어요. 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경찰이 인지수사로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명규 교수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젊은 빙상인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언론이나 어떤 뭐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개된 것들을 보면은 지난해 손혜원 의원이 이제 문광희 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밝혔죠. 예. 조재범 전 코치의 옥중 서신을 보면은 심석희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글이 있고요. 예. 또 그 당시에 공개됐던 녹취록을 보면은 변호사 센 사람 붙여야 된다, 전력 투구하라 이런 말이 있고 예. 최근에 뭐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뭐 너희들 얼음판에서 계속 타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심석희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내용과 예. 다른 선수들이 더 이상 못하겠어 석희야 할 정도로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들은 뭐 어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이라든지 증인 회유, 강요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라 그래서 예. 경찰이 지금 인지수사에 나설 단서는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 책임도 수사를 통해서 물을 수 있다면 물어야 되고 이제 여타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지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제가 뭐 한마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그 저희가 그 기자회견에 나왔던 그 전명규 교수의 말을 보여드렸는데 전부 알 수 없다.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전부는 알 수 없고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 혹시 일부는 알았을 수도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조금 들기도 하고요, 물론. 뭐 수사기관에서 이분이 조사를 받는 예. 입장이라 그러면 전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되물을 것 같아요. 일부는 알았겠네요. 뭐 이때는 어디 있어요? 이때 네. 같이 만났네요. 폭행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예. 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때렸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막고 회유를 하고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추궁해서 들어가
들어가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를 한다면 예. 이분이 뭐 이걸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했다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예. 이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눈덩이처럼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젊은 빙상이 연대가 또 오늘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고요.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일단 만나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오늘 시작할 때 이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포드 차량을 그러니까 차 주인이 직접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부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그 브랜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차량이었어요. 벤츠였었나요? 네. 그러니까 벤츠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어떤 외제 차량을 직접 주인이 부순다 이러면 억울한 사연이 있을 법도 하고 뭐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저희가 좀 정리해 볼까요? 포드 차량이 비싼 차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2017년 5월에 이 차를 이제 새 차를 구매를 했어요. 매장에 가서. 예. 근데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는 뭐 모양은 어떤지 가성비는 어떤지 뭐 성능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데 주위에서 포드가 가성비는 최고야 이렇게 추천을 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새 차를 샀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예. 나들이도 다니고 예. 열심히 타고 다니시는데 문제는 작년에 발생한 거예요. 네네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4월에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분이 트렁크 옆에 바닥에 이렇게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정비소를 갔어요. 예. 그랬더니 손님 이거는 수리한 흔적인데요 그러더래요. 아이 설마 이 정비업자가 잘못 알았겠지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쳤던 게 아니에요. 예. 지붕 부분에 흰색 페인트 자국이 있고 이 차는 흰색이 아닌데 그리고 트렁크 가장자리에 도장 후에 제거하지 않은 테이프가 그대로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문 양쪽 간격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뭔가 이렇게 후면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분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는 감정을 받아봤더니 예. 손님 이 차는 뒷도어 내측 상단 부분에 도장 수리를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있고 우리 전지현 변호사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기가 지붕 부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저런 흔적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흰색 페인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색깔이 균일한 게 아니라.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제 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기술법인의 이제 평가를 받으면 그게 나름 우리가 보면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게? 네, 당연히 그런 건 법원에서 참작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가지고는 이제 매장으로 갔어요. 네네. 당신들 나한테 중고차 팔았어? 새 차로 교환을 해줘.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무슨 말입니까 손님 이거 AS는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중고차를 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딱 손사래를 쳤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AS를 받는 것과 새 차를 받는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포드사 측을. 예. 그런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나온 거예요. 이분도 참을 수가 없죠. 아니 왜 이게 불기소야 하면서 재정 신청까지 갔는데 예. 법원에서도 그 재정 신청이 기각을 당한 거예요. 그 기각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뭐냐면은 왜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땅이나 집처럼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 그런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런 그 이전 경위뿐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 관리법상의 차를 파는 사람이라든지 정비하는 사람들은 이 차 이름이 뭔지 번호가 뭔지 생산은 언제 됐는지 수리는 언제 받았는지 배기가스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는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법에 정한 대로 전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력 카드를 전부 봤는데 이 차를 수리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런 반론이 가능하죠. 아니
공신력을 갖고 있는 그 기술 법인에서 감정 평가를 했는데 네네. 이게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뭐 그런 의문이 생기실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민사 사건이면은 예. 차에 하자가 있는 게 맞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이분이 이거를 형사로 문제를 삼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사기죄라는 거는 내가 누구를 이게 작정하고 숨길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뭐 우리가 뭐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예, 아니면 예, 예. 중간에 이동 과정에서 누가 차를 탔다던가 생각해 네네네. 볼 수는 있지만은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 혐의는 없습니다, 손님. 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예. 이거를 사기죄로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화가 나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차량을 이렇게 부수는 일이 있었던 것인데, 아, 이게 제가 뭐 물론 저는 저희 차량이 뭐 외제차도 아니거니와 어떤 뭐 차를 소유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그 이성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흐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억울한 부분은 제가 소비자라고 한다면 풀어야 되니까, 글쎄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 소비자를, 그러니까 이 지금 차주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 드네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가지고는 그쪽을 예. 처벌받게 하고 해가지고는 뭐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분 말에 따르면은 본인 말고도 같은 차를 산 차주들 중에서 네. 본인 같이 이런 수리 흔적이 발견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뭐 아. 그다음에 그 지적하는 부분도 유사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아까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 네. 왜 그때 차주가 이제 골프차로 또 본인의 차량을 부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건 뭐냐면은 2015년 9월에 이때 광주에서 있었던 일일 거예요. 아마 예, 그 산지 얼마 안 된 차가 자꾸 이렇게 가다가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교환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걸 부쉈는데 예, 예. 이게 나중에 엔진에 이제 결함이 있었던 걸로 이제 판명이 되고 뭐 예. 리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예.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일 이분 말대로 이렇게 동일한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 많아지고. 이게 또 뭐 전주라든지 속초 등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 만약에 이게 동일한 지역에 특정 어느 지역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수리 흔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예. 이거를 그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누군가 이렇게 고의로 차량을 이렇게 뭐 이렇게 운송을 하고 이거를 예. 감추고 나서 팔았을 가능성도 있고 예. 만약에 여기서 또 그리고 수리 흔적이 그 뭔가 수리한 흔적이 나오는 그게 유사하다고 한다면은 예. 이게 뭐 차체 자체에 처음부터 어떤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감정 평가 나온 거 그거 자체를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최고다 이게 뭐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이게 예.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 상황이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다면은 이 문제는 먼저 이 결함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결함의 원인이 뭔지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은 국토부에서 나서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동일한 케이스가 아주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또 형사가 아니라 만약에 민사로 왔다고 하면 그때는 포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죠. 현재로서도 가능한가요? 네, 그건 현재로서도 가능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해가지고는 그 부분이 불기소 처분이 났던 예, 예. 건데 예. 그 형사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작정하고 행위, 그러니까 관련성이 예, 예. 있어야 돼요. 이거를 중간에서 이거 관련성이 있고 포드 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민사는 그 차주들한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운전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데 차 자체의 결함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참 저희가 이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가 참 과분하긴 합니다만 이런 사연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또 추가로 포드 차량에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 억울한 사연들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세 번째 주제 영상 보여주시죠.
네, 어제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사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어떤 분이 지난 19일 날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당산역 인근을 지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버스 안에 흉기를 든 사람이 타가지고는 뭐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이렇게 소란을 피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작은 버스 안에서 흉기를 든 사람이 위협을 하면은 누구나 공포심을 느끼겠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문자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뭐 예. 무슨 색깔 패딩을 입은 사람이 위협을 하고 있어요. 흉기를 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냈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행히 경찰분들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처가 황당해요. 예.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은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이러신 거예요. 이 얘기를 크게 2번이나 했다 그래요. 버스 안에 그 패딩을 입은 흉기를 든 이제 우리가 피의자라고 표현한다면 그분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분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신고를 했으면 거기서 손을 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 흉기를 들고 있었으면 언제든 나한테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경찰들이 그냥 또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예. 이분 황당하잖아요. 이게 뭐야? 그래서 아이고. 따라 내려가지고 저기요 형사님들 하면서 상황 설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경찰들이 그 파란색 패딩을 입은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예. 뭐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보냈대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보냈나요? 예, 보냈다고. 경찰의 초동 대응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은 그 상황에 일단 신고를 받고 도착을 했으면은 네. 여기에서 누가 어떤 범행을 일으켰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네네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종료가 됐는지. 그런데 누가 신고했는지를 물어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확인을 안 하고 나갔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가 있고 예. 신고자가 누구인지 물어봤다는 점에서 일단 신고자의 신병을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오늘 경찰에서도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상황실과 출동 경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잘 되게 하겠다 그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이미 뭐 일은 벌어지고 난 다음인데요. 다행히 누군가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일 날 뻔했던 거죠. 네, 경찰이 해명한 내용 보면 저희가 이제 이 그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문자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0자 넘어서 접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딱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40자, 40자, 그러니까 남자가 욕하고 딱 잘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뒤에 흉기라는 말이 안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문자로 신고를 하면은 40자까지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2012년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작년부터 이 문제를 보완은 하고 있대요. 예. 근데 완결은 안 됐대요. 아직까지. 왜 완결이 안 됐냐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경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네. 40자에서 70자로 그거를 늘리기는 했는데 통신업체와 협의 중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뒤에 흉기라는 부분이 잘렸다고는 하더라도 네네네. 일단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으면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파악을 하고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있는 거죠. 예. 또 이제 의문이 생겼던 부분이 어쨌든 이제 그 신고를 한 분이 이제 쫓아가서 저 패딩을 입은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돌려보냈단 말이죠. 경찰 측에서는 임의 동행을 해서 시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만 듣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가능한 경우는 도대체 언제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임의 동행을 요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듣는 그렇게 것만으로는 얘기를 하고 불가능하다.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그 신고한 사람에 따르면은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흉기를 들고 협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더라도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불신 검문을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만 임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했으면은 그것도 버스 안에서 더 위험한 공간이에요. 그럼 충분히 여기에 요건이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아쉽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최근에도 이제 암사역 칼부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또 이 사건을 복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